하시는 것 중에 하나,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문가로서 이걸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 그에 대한 정보 서칭이라든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건 제가 훨씬 더 낫겠지만 농장에 대한 건 농장주님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농장이 가지고 있는 보유 자원을 탈탈탈 털어서, 자, 우리 대표님, 내 농장은 언제가 가장 좋은가요? 시간대를 보거나 계절을 봤을 때. 저는 겨울은 겨울대로 멋있고 네. 사계절 다 좋습니다. 사계절 다 좋다. 시간대도 하루 종일 좋습니다. 하루 종일 좋습니다. 네. 이렇게 다 좋습니다 말고 어느 시간대 특정 가장 많이 나오는 답변은 새벽녘. 네. 근데 저희가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농장의 보유 자원을 분석했어 라고 했는데 계절적인 부분은 극복을 하고 다른 계절도 볼 수 있고 사계절 다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농장은 계절별로는 와봐야 된다. 최소 4번 이상은 와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시간을 이야기하면 떼한볕의 한낮이 아니라 보통은 새벽녘에 아무도 없고 농장주님께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농장이 정말 좋으시다, 그 이야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그때 프로그램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지금 현실에선 어렵습니다. 그죠? 네, 그 부분이 코로나가 조금 사람들을 많이 유연하게, 네, 단단하게 또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꼭 사람들이 와야 하나? 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하게 되었거든요. 왜? 연간 너무 많은 농업, 지금 치유농업을 하고 계신 치유농업인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분들의 대부분의 대답이 이렇게 전부도 있지만 70, 80%, 90% 이상은 새벽녘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안타깝다. 진짜 좋은데 1박 2일 아니고는 3박 4일, 일주일 체류형 프로그램이 아니고는 농장에 이 보유한 자원을 보여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데, 2년 전에 청년농업인을 만났습니다. 청년농업인. 저희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그들을 만났는데 프로그램을 하고 있더라고요. 줌으로.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배운 게, 그 친구는 줌으로 프로그램을 하는데 밤에 안 돼요. 직장인들 퇴근하고 난 시간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새벽도 충분히 가능하겠구나. 그 좋은 걸 대신에 한 번 오긴 와야죠. 한 번도 오지 않은 걸 그러한 부분들이 전달이 다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회기 중에 그렇게 해서 접근도 가능하겠구나라고 하는 걸 청년 농업인이 생각을 바꿔줬습니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대도, 근데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해서 적용하는 시기는 계절에 따라서 오전에 하겠다, 오후에 하겠다. 오후면 보통 2시부터 3시 반에서 4시 정도로 진행을 하고, 오전이다라고 하면 10시 반부터 12시, 아니 10시부터 11시 반. 식사 시간도 겹치게 되면 서로 배고프고 조금 그런 부분들이 한두 번이 아니니까 조율하기가 민망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시간을 살짝 피해서 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가 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꼭 해지는 걸 봐야 돼가지고 저희는 4시부터 5시 반, 4시 반부터 6시 이렇게 지금 최종 픽스는 안 났는데, 왜냐면 그곳이 해지는 게 정말 멋있다. 그래서 해지는 걸 여튼 봐야겠다. 그리고 그 중간 8번 중에 그 시간대하고 한 번은 이른 오전에 해가 뜨고 얼마 안 된 거 한 번 정도는 시간을 조율해서 이렇게 변경해보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딱딱하게 이틀 안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걸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 달성이 조금 더 중요할 것이다. 제가 목적과 목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저는 보유 자원을 같이 분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 정수리를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목표.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왜냐면 제가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 부분을 강조해서 10시간 강의를 했는데 다음번 만나서 짧게 2시간 강의하는데 그 부분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빗대어서 치유농업이 아닌 다른 것들로 설명을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쉽게 전달하는 것들을 나중에 목적과 목표 나오면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할게요. 그 부분이 항상 헷갈리는데, 큰 목적 아래 달성할 수 있는 목표, 회기마다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 쓴 얘를 가리고 이쪽으로 여기 쓴 게 좋겠네요.
오늘 치유 장비 관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데 농업하는 공간에는 도구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거기에다가 추가로 할 부분이 저희가 프로그램을 하면 프로그램 도구 어떤 것들을 쓰시나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체험농장 하고 계신 분, 교육농장 하고 계신 분. 네. 자, 그러면 관광? 네. 나머지 분들은 그냥 농업을 하시다가 치유농장으로 가시는 건가요? 준비 중. 예, 준비 중이신 분도 계시고, 1차 생산농, 6차 산업까지, 가공까지 하시던 분들께서 프로그램으로 전향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이 부분을 여쭤보는 이유가 내가 지금 이만큼 해왔기 때문에 체험에 대한 건 내가 10년, 15년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니보다는 그냥 1차 산업에 아주 집중해서 아주 많은 양의 어떤 작목을 많이 길러봤기 때문에 그 식물에 대해서, 그 작목에 대해서 나 너무 잘 알고 있다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걸 어떻게 연결을 해갈지 제가 부연 설명을 할 때 어느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면 좋을지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지금 체험농, 교육농 하시는 분은 한 3-4분밖에 안 되시는 걸로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처음 준비 단계가 훨씬 더 많은가요? 네. 그러면 준비하시는 분들은 농장을 일구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금 뭔가 보여지는 부분이 있나요? 시작? 시작. 쉽지 않다, 시작. 네. 제가 땅을 7년 전에 사놓고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논 중간에 논을 사가지고 대뜸 사고 나서 그걸 아무것도 못하고 돈도 못 끼고 그렇게 시작 전 단계에서 지금 7년 동안 저희가 하는 것만 그 군청에 전화해가지고 막 10분 30분씩 통화만 계속하고 전화적으로 심을 수 있나요 없나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요? 평수를 좀 늘릴 수 없나요? 뭐가 안 되나요? 뭐 이런 준비들 하는 단계 이신 분들도 계시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미소를 한가득 지으시는 게 경험을 다들 해보셨군요. 제가 뭐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귀농 기초과정 가서 이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마음을 놓으세요. 그들과 통화하려면 마음을 한 5번은 놓으시고, 자, 오늘 안에 나는 그들과 통화한다 이 마음으로 전화를 돌리고 전화가 끊기더라도 다시 또 전화를 하고, 전화를 다시 연결했는데 전화가 끊기더라도 또 전화를 하는 그런 인내와 요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 거기다가 겨우 연결이 됐는데 출장도 갔고 어디도 갔고 했는데 오늘은 돌아왔고 전화 연결됐는데 담당자가 바뀌어서 모른다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자,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그 다음 이야기를 못 드리는 게 시행령, 그리고 그 조례에 따라서 시행령 조례, 각 시군구의 조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조성하는 거에 대한 내용들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이야기해도 나는 했는데 나는 안 되네, 너는 했는데 우리는 안 되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이야기한 마음을 5번을 내려놓으시고 계속 전화를 돌리시고 휴가 간 것도 기다려주시고 출장 간 것도 기다려주시고 담당자 바뀌어서 업무를 익힐 때까지도 기다려주시고 그렇게 처리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치유 장비 도구 사용 및 관리 방법에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기존의 체험이나 교육농장 하신 분들은 농업이라고 하는 것만 와 멋있다 라고 했는데 문이 하나 더 있어, 어디로 가지? 라고 했는데 문을 쫙 열었더니 안에 이렇게 장을 짜가지고 그 앞에 장 앞에 슬라이딩 도어를 대문 형태로 단 거예요. 멋있게. 그래서 그냥 벽 장식인가 저쪽으로 또 문이 있나 생각했는데 열었더니 모든 도구와 장비가 다 정리정돈되어져 있는 것들. 자신이 없으면 뒤로 넘기시면 됩니다. 공간을 분리하라 라고 하는 게 실제 프로그램 공간과 이런 공간을 분리하는 게 보이지 않으면 깔끔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픈되더라도 보이지 않는 것, 만약에 나와 있다라고 하면 가릴 수 있으면 좀 가렸으면 좋겠다. 정리가 아무리 잘 될래야 잘 될 수가 없고 우리가 또 흙 쓰고 뭘 뽑아오고 넣고 하는 사이에 먼지는 또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아주 소소하게 쌓이는 부분들이 있어서 넣을 수 있으면 넣고 정상 작동이 잘 되고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 도구 점검 일지라고 하는 것들을 정리하셔야 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전체를 다 하려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프로그램과 관련되어진 것들을 할 때 관리 책임자, 관리 하시는 분 이름을
넣고 책임자 표시하게 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 이거 하나하나 다 사인하고 체크하려면 장장마다 힘들다 하면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 파일 있잖아요. 제일 앞에다가 책임자 이름을 적어놓고 확인해 두면은 뒤에 거는 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제는 아주 많은 서류들과 싸워야 하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그래서 점검일지를 작성한다. 적정 수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까지 명시되어야 된다. 이거 관리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 관리자까지 이야기 나왔으니까 우리 농장에 가족농이 아닌 직원이 한두 명 있다. 아니면 뭐 5명 있다, 10명 있다 하시는 분 있나요? 거의 대부분 가족농인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의 인력이 몇 명이고 어떻게 업무를 분장했는지까지도 체크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체크했을 때 이렇게 도구를 점검하는 책임자는 누구인지 전체 올 책임자, 총 책임자. 자, 어렵지 않고요. 칸만 2개 질러서 4칸 질러서 책임자, 담당자 요것만 해서 이름만 적으시면 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오염물질이 붙어있지 않고 요 부분은 코로나 이후 소독하게 되어 있죠. 예전에 뭐 살균기 넣고 한 번 썼던 건 안 쓰고 전부 다 소독한다라고 하는 거, 내부 소독, 도구 소독라고 하는 것들이 소독하는 거 쓰고 나면 닦고 난 뒤에 한 번씩 뿌려주시는 것들, 그리고 오염때 있지 않고 보관 장소 잘 청소하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실내 공간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도 단위로 오면 꼭 손드시는 분 있거든요. 우리는 헥타르 단위다 하는 농장 있을까요? 헥타르 단위다. 이렇게 살짝 손들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농장을 꼭 크게 가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농장이 크면 이동 동선도 길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치유 공간으로 외부 공간을 쓰는 공간까지 이걸 들고 가려면 매번 리어카에 막 이렇게 막 달달달달달 들고 갈 수가 없고 차가 간다면 되지만 안 되면 외부에 딱 이렇게 생긴 걸 한 농장에 갔는데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이 한 5분에서 7분 정도 이동하면 되는데 그 앞에 거기에서 농장 외부 공간에서 활용하는 호미, 삽, 가위, 바깥가위 이런 것들은 딱 이렇게 생긴 거예요. 집처럼, 새 집처럼 이렇게 딱 만들어서 그곳에 두었더라고요. 거리가 가까우면 바로 이동할 수 있어요. 들고.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러한 부분들 의미하고 몇 가지 필요한 것들, 도구들을 두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목록화해야 되고 책임자 지정, 그리고 정기적으로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에 적정 수량은 우리가 받는 최대 참가자, 고객, 대상자 수가 되겠죠. 그죠? 우리는 많이 있어요. 도구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는 우리가 50개, 100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체험 농장이 아니라 치유 농장이라서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의 최대 참석 인원이 15명이다. 100개가 필요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보시고 지금 실내 공간을 30명은 최소 들어가게 그 공간을 30평 정도? 80제곱미터인가요? 25평. 그죠? 24점 몇 평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되어지는 게 우리가 치유농업을 해서 대상이 누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일반형인지 예방형인지 아니면 특수 목적형인지에 따라서 학교 학생이 단체로 온다라고 하면 25명에서 30명은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30명 정도는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라고 하는 최소 공간을 그렇게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수량을 맥시멈을 30개 정도 25개에서 30개를 조금 맞춰서 준비하시면 두루두루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수량과 목록화 수량이 동일하게 되어져 있는지 간혹 현장에 가보면 수 세지 않아도 눈에 딱 보이게 쫙 깔아놨어요. 딱 열면 겹쳐져 막 있는 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정리를 못하고 있지만 진짜 농장에서 정리 잘 하시는 데는 열었는데 굳이 딱 눈에 바로 캡수가 눈에 들어오게 정리 정돈 되어진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 농장들에 가면 우리가 한계에 달하는 부분들이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벌레 퇴치를 만들 거거든요. 프로그램에
왜 실제 프로그램에도 만들었어요. 농장형 동물형 프로그램, 동물 소재 프로그램인데 두 번째 시간 바로 벌레 퇴치 만들어요. 왜? 농장 내에 진드기, 뱀, 뭐 기타 등등등이 너무 많으니까 다닐 때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서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만들고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록 수량 그리고 이용 대상자에 맞게 수량을 잘 확보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보시고 일반 장미 뭐 조리실을 작업대를 쓸 건지 안 쓸 건지 대상이 누군지 자 그래서 프로그램을 짤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치유농장을 만들 때 저는 이야기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우리 장에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게 주 대상자. 자, 그러면 그 대상자 프로그램을 특수 목적형으로 우리는 발달장애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겠어. 그래서 그들이 우리 농장에 와서 이렇게 치유를 받았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그럼 따르릉 전화 와가지고, 아우, 우리 유치원 애들이 거기 농장이 너무 좋다는데 가도 되나요? 치유 농장에 하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뭐. 제가 프로그램만 개발하고 연구만 하는 사람이면 딱 요거는 요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대표를 해보니까요. 예비사회적 기업을 받고 여성 기업을 하고 회사를 운영 꾸려보니까 들어가는 돈이 빙산의 일가 그냥 남들이 봤을 때 요만큼인데 너무 많잖아요. 그죠?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 대상을 정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시고 진행을 하시되 연락 와서 거기 치유 농장이라는 데 가도 되나요? 진짜 아닌 데상 휠차가 못 다닐 정도로 내가 갑자기 1,000만 원 써서 바꿔야 되지 않는 이상은 받으셔야죠. 그래서 경험도도 높이고 그 대상에게 필요한 부분 우리가 이 부분은 아직 갖추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됩니다. 아니면 그 부분 딱 자르고 그 친구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만 공개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다져가셔야 되시는 거죠. 왜? 전기세 내야죠. 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조리실과 작업실 그리고 높낮이 조절되는 가장 많이 하는 게 요거 조절되어지는 책상 높이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의자 같은 경우 어르신들 낙상 그리고 등받이 있는 의자를 준비해야 한다. 그 한 3, 4년 전에 전체적으로 농진청에서 전국으로 프로그램을 했던 게 치매 어르신,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을 첫 번째 현장으로 돌렸습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 기본적으로 나와 있는 유니버셜 높이 있는 그리고 앉는 것보다 이게 더 나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서 어르신들 오시는데 이러고 할 수는 없고 이러고 할 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라고 했는데 더 넓은 텃밭이라고 해야 되나 밭에 정중앙에 대표님께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행동력 짱이시잖아요. 정중앙에 높임 베드 딱 3개 쫙 깔아두셨더라고요. 어르신들 힘들다고. 근데 이게 한번 또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막상 하니까 기대서도 하고요. 이렇게도 하는데 의자가 바깥까지 가져가서 그 어르신들 수만큼 의자를 세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 이동이 좋은 의자를 두니까 흔들흔들해요. 그리고 그걸 두게 되면 의자 둔 자리 뒤에 또 이동 동선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아니면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어르신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화장실 자주 가세요. 이동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낮은 완전 틀밭, 바닥에 있는 거는 이렇게 쭈그려야 되니까 좀 힘들고 조금 더 높이를 맞춰가지고 한 농장에 갔는데 그것보다는 높고 책이 안 나와 있는 건데 농장주님께서 이 대상이 많이 오니까 그 높이를 보셔가지고 만드셨는데 안순이 있잖아요. 플라스틱인데 네모난 건데 낮은 한 요만한 거 동그란 거 말고 이렇게 생긴 의자 목욕탕 의자보다 좀 더 넓은데 딱 내변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주 안정적이더라고요.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딱 앉는 건데 대신에 한 번 앉고 나서 작업을 하고 일어나셔야지 앉았다 일어나 무릎이 아프시겠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 예상에 따라서는 그러한 부분들도 달라진다. 작업대 높이 보면 개인적으로 농장들 다른 농장들 많이 가보세요 하는 게 이렇게 특수목적형이라든지 많이 체험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게 접히게 해가지고 접혔다가 나중에 프로그램 할 때 이게 펴졌다가 이걸 개인적으로 짜신 분도 있더라고요. 빨리 특허 내세요. 뭐 그냥 쓰면 되지 뭐. 다른 사람
보고 필요한 사람 쓰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여러 번 많은 대상들을 만나보니까 그게 수월하고 편하니까 날개처럼 접혔다가 들었다가 접혔다가 하는 그리고 가운데 흙을 놓고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든 작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갑이나 골무, 장갑 많이 끼죠. 왜냐하면 바로 안 만지려고 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상에 따라서는 어떤 것들, 팔토시, 작업복, 자외선 차단 모자 그래서 첫날 가장 많이 하는 게 모자 장식. 왜? 8회기 동안 우리는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실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외로 나가야 한다. 그러니 햇볕이 충분히 가려지는 이런 부분. 너무 많이 가려져서 눈이 안 보이는 거 말고요. 말했는데 자는지 안 자는지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모를 너무 가려지는 모자가 아닌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이번에 농장 프로그램 하면서 아동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오는데 첫 번째 구비한 게 장화입니다. 장화. 안전으로. 왜? 진드기, 뱀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래도 이까지 올라오는데 시간도 걸리고 알게 되고 센노랑으로 그리고 그걸 선택한 게 안전 중에서도 그러한 것들에 대한 곤충이라든지 벌레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안전도 있지만 또 다른 안전이 있습니다. 농장이 넓으니까요. 이 아이들이 어디가 있는지 보통은 치유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환하고 싹 띄는 색깔을 쓰지 않거든요. 다른 대상은. 주황 색깔 앞치마 이런 거 안 하는데 그 대상들은 넓은 데에서 1000평이 넘는 데서 막 뛰어다니고 놀면 초록 사이에서 딱 바로 보이게 그러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해서 노랑이 바로 보이기도 하고 위쪽에 조끼가 파랑이라 보이기도 한 그러한 안전 도구로 장화를 첫 번째 선택한다. 그리고 마스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방제를 하거나 활용하거나 개인적으로 준비를 해오시죠. 그래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될 도구 중에 하나이고 제가 다양한 것들을 찾다가 인터넷에서 치유농장이다 라고 하는 걸 치유농업, 치유농장 계속 검색합니다. 네이버든 다음이든 구글이든 아니면 인스타든 왜? 그때그때 올라오는 내용들이 다르고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보는데 농장에서 이렇게 제공되어진 것들 그래서 옆에 소독하는 거라든지 천을 한 장 더 가지고 깔고 모자를 쓰게 왜? 다른 사람들도 계속 쓰니까 위생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옆에 해주기도 하고 저는 이게 인상 깊었어요. 비옷입니다. 비옷.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비 온다고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추워서 안 오고 비가 와서 안 오고 눈이 와서 안 오고 찔찔 아니면 확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중에 이용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하는 그 양식 폼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 네이버 예약 시스템 그런 것들을 제가 활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분쟁을 할 때 위약금 부분을 구두로 설명하기 민망하고 또 인정사정 애가 갑자기 입원했다는데 인정사정 학교에 갑자기 그 친구들이 못 오는 상황인데 라고 하는데 취소할게요. 뭐 어쩌겠어요 하던 건 이제 옛날 말. 저희가 이제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 시설 운영자 과정을 들으시고 왜 이렇게 복잡해? 라고 하는 부분이 훈련, 교육만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도 보호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안전교육도 받아주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용계약서에 하루 전에 취소하면 100% 환급이 안 된다. 70% 며칠에 며칠. 제가 네이버를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도 예약을 했는데 3일 전에 취소를 하는 거죠. 시간까지 얘는 딱 맞춰가지고 지가 알아 계산해가지고 딱 20% 입금되고 20몇만 원짜리를. 그래서 그 입금 금액을 보고 씁쓸하다 하지만 처음에 그 내용을 우리가 다 읽었고 다 죽습니다. 그 이야기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높임 베드 상자형으로 하지만 저는 요 부분도 이야기 드리거든요. 마지막 요거 파티션 형태 요걸 이야기 드리는 것 여기에 식물을 많이 걸면 그것 자체가 이렇게 고리 있잖아요. S자 고리 해서 화분 걸면 되죠. 여기 있는 거 요거 같은 경우 화분 걸어도 되고 저게 이동형이면 실내 공간을 분리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실제 지금 현재 치유농업 실내 공간에 공간을 분리해서 사무 공간과 실제 프로그램 휴게 공간과 분리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갑자기 대공사 해가지고 뭐 토목공사가 아니라 안에 실내 공사를 해서 저런 걸 설치하는 게 바로 뚝딱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랬을 때 제가 두루두루 활용하실 때 파티션 예쁜 것도 많지만 이러한 형태로 해서 가려지죠. 식물 좀 많이 걸면 아예 차폐 효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동이 되니까 아쉬울 때는 열어서 크게 쓰고 할 때는 공간을 분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고 자 제가 높임 베드에서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농장에 가면 높임 베드 화분이 여기 걸려있는지 여기 걸려있는지 여기 걸려있는지 여기 걸려있는지 어때요? 지금 제가 화분이 관절이 움직이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지금 그래서 프로그램 활용하실 때 실내에 요게 있다라고 하면 실내든 실외에도 이런 공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 높임 베드를 조절할 수도 있지만 인위적으로 대상에 따라서는 관절 가동 범위를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많이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오늘은 화분을 여기다 쫙 걸어놓고 들고 밖으로 나가서 작업하실게요. 아니 밖에서 가지고 오실게요 라고 되는데 그 다음 아니면 오늘은 식물들 시작하기 전에 여기 있는 거 실내 식물들 물 10번 주고 밖으로 나가서 활동들 장미 오늘 잘 펴있으니까 장미 색깔이 몇 가지인지 한번 찾으러 가볼게요. 인지 그죠? 10번이라고 하는 거 손 운동 악력 그 다음에 10번이라고 횟수 인지 나가서 장미가 많이 폈는데 색깔이 몇 종류인지를 찾는 프로그램을 해볼게요 라고 하면 뭐예요? 준비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농장주는 목표를 설정했죠. 인지 자극. 그래서 식물에 물을 10번 준다. 스프레이 가지고 나가서 장미꽃 색깔을 몇 가지인지 찾는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연결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저기 갔더니 그냥 물 주고 장미 구경하라던데 어떤 색이 있는지 보라 하던데 대상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시는 거죠. 그죠? 편하게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보고 저희 10분 휴식하고 11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작업량을 하지는 않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전문가가 우리 농장주가 진행자가 그 대상에 맞게 어떤 양을 적절히 제시할 건지도 아주 중요합니다. 경기 인근의 한 경기 지역의 약간 외곽에 있는 도심 외에는 외곽 쪽으로 가면 초등학생들이 그렇게 인원이 많지가 않죠. 보면 아이들 이렇게 많지가 않은데 텃밭 강사라고 현장에 제가 딱 갔는데 우리는 텃밭도 많고 마음껏 쓰십시오 했는데 요거 딱 2배 되는데 데리고 와서 밭을 쫙 깔아놨더라고요. 6학년 다 합쳐 15명밖에 안 돼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여기 말고 건널목을 지나야 돼서 그것도 매번 노출되어지는 위험이잖아요. 건널목을 지난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학교 옆이나 바로 안에 할 수 없나요? 관사 안에 텃밭이 조그맣게 한 5평 정도 있길래 딱 사이즈 좋다.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개인 생활을 하는 곳이니까 바깥에서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건 한 고랑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 앞에 섰는데 이거는 생산농이시네. 이건 체험농이 아니다. 자칫 그 아이들과 그거 했다가 TV 나올 일이죠. 노동력 착취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우리는 대상에 맞는 양을 적절히 조정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많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 제가 저희 어머님하고 저하고 따라서 아버님 농장에 갔는데 저보고는 청소하라 하고 어머니 보고는 열무 요만한 거 있잖아요. 걔를 뽑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난 청소 이런 거 싫고 이거 수확하는 게 재밌다. 이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참 예쁘고 좋더라고요. 쏙쏙 뽑히고. 근데 여기서 저 끝까지 갔더니 아무 생각이 없어. 하나도 안 좋아. 허리도 아프고 과하게 힘들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예뻤던 건 아무 생각이 없고, 그래서 그 양을 조절해줘야 한다. 대상에 맞게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 이렇게 풀 뽑고 뽑을 때 할 수 있는 간단한 작업 도구들, 이런 것들 플라스틱 형태로 되어진 것들도 많이 있고, 호스 이런 거 잡는 거, 모종 심는 것들을 활용하시죠. 씨앗 심는 거라든지 유튜버라든지 블로그 보면 저거 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간혹 있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예전에는 구하기 힘들다 했는데 요즘에는 알리하고 테무에서 좀 있으면 갖다 놓고 갖다 주고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5개 중에 하나만 성공이다. 그래도 싸서 한다. 아니야, 난 다시는 안 시켜. 이런 경우들도 있는데 작업 도구들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형태 같은 경우에는 도전해 보시고, 이게 간단한 것들, 큰 것들은 또 되지도 않죠. 배송비가 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니까. 그래서 휠체어 아예 전문화해서 한 농장주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농장에서 어떤 대상을 주대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대상을 만났을 때 가장 나는 다시 받는 것, 내가 진행하면서도 나도 이게 진짜 그들에게 이걸 함으로써 뿌듯함을 많이 느꼈다 하는 대상, 시각장애우라고 이야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아예 농장을 처음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시각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위해서 조성한다면, 저는 아예 집중화하는 거면 그렇게 간다. 대신에 이 대상은 맞나요, 적나요? 적습니다. 자, 그러면 그 대상이 감각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죠. 감각 농장, 안전이라든지 이런 거에 훨씬 더, 그리고 후각이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위험도가 훨씬 더 낮은 농장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을 하셔야 되시는 거예요. 그 치유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딱 그 이야기 했더니 바로 괜찮습니다 라는 이야기. 인원수가 충분히 되나요? 우리 구에만 시각장애를 진단받은 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그걸 딱 이야기하니까 아닙니다. 왜? 시장성이 너무 낮은 거죠. 그렇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시고, 치유 정원도 어느 병원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병원 내에 치유 정원 같은 경우에는 휠체어가 충분히 회전하고 돌고 가고라고 하는 부분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미션을 받았던 치매 어르신, 그리고 발달 장애우, 그 농장들은 그 친구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한 3년차, 4년차 되니까 그 친구들을 좀 더 이해한다라고 농장주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5명의 보조 5명부터도 이걸 어떻게 내가 감당을 해야 하지?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치유 공간이다라고 하는 게 그전에는 그런 부분들이 안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000평이다, 20,000평이다, 우리가 3,000평이다, 우리가 300평이다 라고 하는 공간을 전부 다 치유 공간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농장주님들께서 그냥 그저 부담스러우셨어요. 왜? 거기를 거기를 휠체어가 다 전부? 라고 했는데, 실내 공간에 대한 부분이 25평 내외 이 부분이 나오고, 실외 공간도 나왔죠. 50평. 왜? 우리가 농장이 있지만 그 농장을 전부 다 대상이 다 활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외 치유 공간을 50평 내외로 더 많이 해도 됩니다. 전체를 다. 지금 한 군데 25,000평 한 바퀴 돌고 오니까 40분인가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신발 불편한 걸 신고 갔더니 양쪽이 싹 다 까져가지고 한 3일을 걷지를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거기는 걸을 거예요. 왜? 그냥 그 둘레를 걷는 것만으로도 좋으니까, 다른 게 없고 온리 자연이니까, 자연에서 걸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 공간을 일반인들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도 주변에 이런 것들을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와서 집약적으로 그 치유 공간으로 활용하는 공간 50평에서 100평 정도 되는 공간, 그래서 생산 공간과 치유 공간을 분리하고 있는가, 실외 공간에서. 그리고 저희가 수확을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체험 농장에서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딸기 농장에서도 여기는 문 닫아 놓고 오늘은 여기만 오픈하시잖아요. 왜? 다른 데 가서 막 주무럭주무럭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 분리하는 것처럼, 전문 경영, 농업 경영인처럼 요거 작물들을 1대1
야무지게 상하지 않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휠체어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장애 특수 목적형으로 나는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들어가는 것부터 구배 그러한 부분들. 자, 그러면 요것까지 다 신경 쓸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치유농장으로 다양한 대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내 공간, 실외 공간 이동하는 동선에 이렇게 턱을 만들지는 않죠.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되는데 치유농장 하겠다고 떡 깠는데 입구, 건물 입구에 시멘트로 딱 이 정도 높이를 쫙 깔아두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번에 했대요. 2달 전에 수해가 했었대요. 수해가 진짜 무섭다라는 걸, 자연이 진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준다라는 걸 본인이 탁 느끼고 잠깐 이걸 공간을 가림으로써 우리가 대피하고 피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간 입구에 전부 다 이걸 치신 거예요. 공구를. 그래서 치유농장을 하실 거면 그래도 턱을 우리가 없애고 낮추고 허물고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이 있으면 끝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농장이라든지 어딘가에 가면 기본적으로 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즘 몇십만 원 주시면 이렇게 장애우들 휠체어 갈 수 있게 이동형 버스 이런 데서도 자발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것들 판매하거든요. 그런 거 세워둔 농장들이 있어요. 우리는 매번 이걸 할 수는 없지만 이 대상이 오면 요 정도 들어간 입구에 그 정도는 요걸 준비해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말고도 현장에 가서 우리가 또 깜짝 놀라는 것 중에 예산 받아서 첫 번째 하는 게 화장실이죠. 남녀 구분된 화장실, 거기에다가 장애인 화장실까지 넣는 건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다 보니까 남녀 구분된 거에 바 설치. 이번에 보니까 한 농장주님께서 이야기했어요. 이거 이동형으로 설치하는 것들이 요즘 나온대요. 장애바. 그래서 그걸 추가로 옆에다가 설치하려고 해도 공간이 조금 되어야 되죠. 이 공간이 나왔을 때 요거 그래도 잡고 일어나는 거. 제 생각에는 다른 거 장애 화장실을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이동형 이런 것들을 설치해 주시면 어르신들도 잡고 일어나시기가 좋고 일반인들도 필요하신 분들은 잡고 일어나시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이게 컨테이너 형태로 화장실을 비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남녀 이렇게 장애까지. 근데 제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건 그만큼 높아요. 왜? 밑에다가 심어야 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고르면 900까지 못 맞추었다면 이런 거 정도는 앞에다가 비치를 해둬야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작업 도구들 활용하는 것들은 다양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떻게 그려보고 만들어 갈지. 전년도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고 치유농장에 적용하는 프로그램을 할 때 농장에 실내 공간 너무 멋져요. 서울이었거든요. 버스 내려서 도보 3분 빛이 좋고 실내 공간 멋지고 농장이 한 500평 정도 되는데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 그 안에 한 400에서 500평 사이 정도 되는데 적절히 딱 그 치유하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활용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에서 실외 공간으로 나가는 부분에 아주 멋있게 조경을 해뒀죠. 돌을 밟고 올라가. 저희는 전혀 상관없잖아요.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거기 당장 공사하세요. 바로 안 되면 대상자들이 거기 계단 못 오르는 대상들 못합니다. 특수 목적형 같은 어르신들도 그거 계속해서 오르는 거 쉽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부분 농장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거기도 또 물이 한 번도 지나가는 흔적이 있어가지고 옆에 난간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랑도 저희는 보거든요. 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뛰어노는데 마음껏 뛰어놀지만 그런 안전적인 부분들도 눈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여기 펜스를 친다 이러면 제가 제발 쇠파이프 좀 안 쓰시면 안 될까? 이렇게 튼튼한 게 좋아서 이렇게 막 치시는데 그거 말고 나무 펜서 근데 구획 정리가 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걸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게 식물들이거든요. 거기에 약간 높이가 있고 식물들을 이만큼 심어서 만들어두면 거기는 들어가지 마세요. 팻말만 하나 있으면 그 뒤 위험한 또랑이라든지 이쪽 공간 덤봉이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안 갈 수 있으니까는
자연스럽게 공간을 나누면서 활용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수 목적형이었으나 충분히 계단을 오를 수 있는 암 환자분들, 일상 댁에서 병원 다니시고 회복기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구배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 대상을 받을 때 쉽게 접근하는 건 단체로 오기 때문에 특수 목적형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8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적용하려고 보니까 특수 목적형이 오려면 손대야 될 때가 좀 많더라. 그러니까 예방형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8회 연속 농장에 와준다라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특수 목적형을 선택하기도 하죠. 왜? 저희가 농장이 버스로 갈 수 있는 농장 있나요? 여기 계신 분들 농장 버스 내려서 얼마 정도 이동하면 되나요? 10분? 5분? 바로 앞에? 길 옆에. 네. 점점점 올라올수록 이 부분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산 좋고 물 좋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진짜 좋은 우리 농장에 버스에서 차에서 터미널에서 내려서 1시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30분을 더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경우 치유농업 전년도 이게 뭐 행자부 사업하는 것 때문에 계속 모여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가 극복해야 될 한계 중에 하나가 우리 농장이 진짜 좋은데 개인 자차로밖에 이동이 안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치유버스, 치유택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한 지자체 김진가 치유택시가 있나? 네, 버스 차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바우처처럼 택시를 몇 번 부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타고 농장으로 오면 된다. 그런 것도 있었고 한 지자체는 프로그램을 치유센터에서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어르신, 독거 어르신과 개인 택시 기사님이 콜라보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차비는 지불을 하는 거죠. 뭐 택시비가 얼마가 나올지 뭐 그 부분은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 매주 목요일 2시까지 독거 어르신을 모시고 센터, 치유센터까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A 공간에는 어르신 프로그램, B 공간에는 개인 택시 프로그램 두 가지를 했습니다. 극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 자, 그러면 한 번에 2개를 잡는 거죠. 프로그램을. 자, 그래서 기한하시거나 기획하실 때 지금 5월 말 6월 달까지 보면 그 주민 예산 신청 내년도 2025년도 이런 것들을 제안하실 때 우리 지역의 문제나 한계점 그런 것들을 하자라고 했더니 여기서 딱 한도만 더 내려갔더니 전북 딱 갔는데 질문이라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치유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면에 사람이 몇 명인데 지금 다 나가고 치유고 뭐고 치유 받을 사람도 치유할 사람도 없는데 네, 지역 소멸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또 내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디냐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해결해야 될 점들도 다르고 진짜 산 좋고 물 좋은데 거기까지 가는 그래서 올해 사업하는 것 중에 사업 신청하는 것 중에 치유 프로그램에는 차비가 들어가 있는 게 있었어요. 안에 이런 것들을 넣어서 그러면 버스나 이런 것들을 계약해서 제가 그때 냈던 의견은 뭐였냐면 노랑버스 애들 아침에 보내고 나면 집에 올 때까지 그 차는 놀거든요. 우리는 프로그램을 그 시간에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 시간에는 그 아이들은 학교에 있거나 유치원에 있는 시간이니까 그런 버스들 활용하자라고 의견을 내면서 각 지자체에 가셔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좀 극복되어야 될 한계 중에 그 부분이 들어간다면 그걸 시단위로 같이 할 수 있는 거. 제가 도단위는 오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치유 지도 그려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야기할 건 아니고요. 여기 계신 분들께서. 왜?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제가 지역 특산품, 농산물 요 검색해보는데 충남 농산물 하면 충남 지도에 각 지역마다 이렇게 조개, 뭐 소금, 뭐 꿀, 뭐 여러 가지들 딸기 이런 것들이 지도의 그 지점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아니라 농산물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치유농장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개발되어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면
어디에 치유 농장이 있는지, 예, 여기 센터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도 단위로 그려주면 좋을 것 같고, 예, 치유 버스라든지 치유 택시 같은 경우는 시군 단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윈윈 될 수 있는, 예, 그런 프로그램들, 예, 가서 의견 내시고, 예, 직접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역에서 다 뭔가 하고 계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이끌어 주시면 좋겠다라는, 예,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께서 나에게 더 좋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까 제가 네이버 폼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런 것도 하세요라고 말하면 저는 그냥 말만 하면 되지만 막상 하려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자, 교육이 뭐가 교육인가요? 내가 새로운 걸 배우는 것도 교육이지만 활용하는 것도 교육이고 써먹을 걸 배우는 게 훨씬 더 남는 장사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시군에 나중에 심화 교육이라든지 추가 교육할 때 우리 이거, 자, 전문가분들 오면 같이 할 수 있어요. 컴퓨터 있는 실도 다 있거든요. 시군센터에. 거기에 딱 앉아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네. 그날. 그죠? 그러면 그 전에 시합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는데 뭔가 일을 할 때 그것만 아니고 이렇게 귀한 시간 냈을 때 여기라도 한 꼭지라도 뭔가 해갖고 가셔야 돼요. 제가 봐서 집에 가서 해오세요? 안 하세요? 집에 가서 뭐 해오세요?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서 물으면서 이야기를 드리죠. 자, 그러면 저희가 도구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까지 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오전 시간에 이야기한 거에 중요한 건 주 대상자를 내가 뽑는 거. 자, 그러면 현재 우리 농장에 가장 많이 찾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가?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 대상을 내가 현재까지는 가장 많이 경험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자,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도 아까 제가 시각장애 프로그램 했는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진다면 공공 서비스로 되면 좋겠지만 개인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아주 사회 환원차, 이런 부분들도 있고, 근데 그 대상 말고 감각 자극이 있기 때문에 다른 대상들도 와서 아이들도 좋아할 수도 있고, 같이 콜라보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들 다 함께 가는 부분들, 오전에 이야기한 부분은 주 대상, 내가 경험해보고 많이 해봤던 대상도 있지만 그것도 있고 우리 지역에서 많은 대상, 아니 주변에서 올 수 있는 대상, 이러한 것들, 시장 구조, 농장을 딱 놓고 거기에서 주변을 반경을 딱 동그라미를 돌리거든요. 프로그램을 짤 때. 그래서 인구 많은 거. 그리고 아래쪽에 가서 청년 프로그램, 청년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청년 프로그램 만들었는데 청년들이 4시간 버스 타고 와야 돼요. 네. 그러면 그게 현장감이 없죠. 전혀. 그래서 어르신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많이 가고, 대상을 뽑아야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대상을 뽑아야 그 대상이 뭘 원하지, 그 대상이 어떤 도구가 필요하지, 프로그램에 맞춰서 수준, 높이, 이런 것들이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농장의 보유 자원 분석까지 오늘 저는 이야기하지만 마지막에 완성된 프로그램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들 가지고 이야기한다.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자원은 정말 무궁무진하게 많아. 저희가 한 기술원에 강의를 갔는데 나중에 살짝 저한테 우리 지우농장에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습니다. 팜플렛을 주시는데 쫙 펼쳤더니 3페이지 전부 다 프로그램이에요. 3페이지 전부 다 활동이에요. 자, 이 말은 우리 농장의 특색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그 많은 것들을 다 도구를 다 가지면서 그 많은 프로그램을 다 준비하면서 오늘은 이 프로그램, 오늘은 이 프로그램, 오늘은 이 프로그램, 농장주가 죽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2페이지다 없애자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다 할 수 있지만 다 하는 농장입니다 보다는 우리의 특색이 살아나는 어떠한 것.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메인 장목 어떤 것들이 있나요? 우리 선생님들 다 하시나요? 다육이 허브는 어떤 허브 하시나요? 라벤더하고 유칼립투스는 밖에 있나요? 안에 있나요? 하우스 안에 있나요? 그러면 그 공간에 사람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인가요? 만들고 있어요. 네. 유칼립투스 가지고 하는 농장 있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저는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활용할 것도 많고 다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고 혹시 또 다른 메인 프로그램이 메인 장목이 있는 것들이 있나요? 야생화는 밖에 계시고 밖에도 있고 그냥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에도 있고 진짜 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게 야생화예요. 왜 그렇게 잘 죽는지 우리 집 환경이 그만큼 안 좋은 거예요. 야생화 월동되는 것들은 안 죽는데. 네, 아파트 안에서 걔들 내가 춥다고 걔들을 안 돌보고 야생화는 아마 포기하세요. 네, 안 될 거예요. 포기했습니다. 야생화는 예쁜 꽃이기 때문에 네. 미인이 가꾸면은 질투해가지고 죽어버려. 민망하네요. 네, 그 제가 추장목을 여쭤보는 게 프로그램을 짤 때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농장이 농장이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거 다 할 수 있죠. 농장인데 식물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나요? 동물을 꼭 넣으세요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못해도 닭이라도 넣으세요. 오리라도 넣으세요. 네, 토끼, 강아지. 토끼 강아지 좋아해요. 예, 토끼 강아지. 답이 안 나와. 되게 토끼 강아지 있나요? 네, 저희는 토끼, 강아지, 염소, 공작 염소는 어떤 염소는 흑염소 한 마리 있는데요. 까망이라고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까방이? 네, 제가 지난주 사냥 프로그램을 하고 와서 중요하게. 나 공관생님 꼭 양을 키우고 싶다. 아.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끝나고 나서 걔들한테 하사하는 게 있습니다. 보조강사라고. 와, 앞에 딱 나서지도 않고 프로를 하는 동반에 옆에 딱 있고 먹이주면 먹고 첫날이니까 라운딩 한다고 돈다고 했더니 딱 따라서 앞에 나서지도 않아요. 제일 마지막 사람 딱 출발하고 그 뒤에 딱 자기들 3마리가 따라다니면서 너무 얘들은 진짜 한몫하는 거랑 끝나고 나서 우리끼리의 운영평가에서 얘들은 보조진행자다. 명찰주라고. 네, 그래서 대상자에게 그거 한 부분들도 없고 자기들이 템포에 딱 맞춰서 움직이고 딱 끝나고 나니까 울더라고요. 빨리 내 새끼 밥 주러 가자. 그래서 와 대박. 할 때 누군가가 있을 때 절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은 한 70마리가 넘게 있는 집인데 그 중에서 3마리가 뽑혀 나왔어요. 3분이 아니고 3마리가. 네, 분 호칭을 드려도 될 만큼 저희가 아쉬운 보조 강사보다 훨 낫더라고요. 걔들에 대해서 아이들이 반응도도 아주 좋고 자,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할 수 있고 취할 수 있고 다시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로그램 개발에서 전문가로 저는 이야기하는 게 우리가 농장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부터 왔고 치유 농업이기 때문에 뭔가를 치해서 빨리 해보가 아니야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의 메인 장목을 쥐어 흔들어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게 옥수수. 그러면 사람들이 옥수수에 대한 어떤 생각을 가졌나부터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은지 자 이런 것들은 농장에 여기 계신 모든 농장에서 옥수수 안 심을 수 없는 농장 있나요? 다 심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으면 다 취할 수는 있지만 우리께 특색이 나타나지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농장만의 우리께 메인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머지 것들 걔가 안 됐을 때 추가로 할 수 있는 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프로그램. 얘가 어떤 상황이 안 되는 상황에 취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하는 것. 제가 유칼립투스 이야기 드렸는데 나름 강의 많이 하시고 이야기 많이 하시는 알로에 농장주님께서 강의할 때 저도 듣고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알로에가 먹을 수도 있고 잘 크고 겨울에도 따뜻하고 프로그램 했을 때 대상자 불면 그거 막 다져가지고 음료도 만들고 수확하는 작업, 깎는 거 다 할 수 있는데 알로에의 단점이 향이 없다라는 거. 네, 그래서 중간중간에 하우스가 따뜻하잖아요. 알로에가 자라는 중간중간에 유칼립투스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상생, 같이 쭉쭉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유칼립투스 종류도 조금 여러 가지 두고 그래서 이 프로그램도 하고 이것도 2가지. 그 농장에 딱 그 2가지 있거든요. 허브로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허브로요? 보통 애플민트나 네. 로즈마리? 네. 이번에 저는 사냥 프로그램에 허브 넣었습니다. 이번 주 이제 심을 거거든요. 왜냐면 네? 사냥 프로그램에 허브를 넣었다고요. 바질이랑 방울토마토 그리고 애플민트를 넣었습니다. 왜? 심을 거예요. 얘들은
점점 단계 사냥이랑 친해질 거고요. 처음에는 먹이 주고 쓰다듬고 끌어안고 나중에 할 건데 그것만 사냥만 하는 게 아니라 사냥 유지할 수 있죠. 네, 그걸로 바로 치즈 만들 수 있거든요. 그걸로 피자 만들 겁니다. 그럼 그냥 그것만 가지고 피자 만드는 게 아니라 방울토마토 딸 거고요. 6주 뒤에 방울토마토 딸 수 있죠. 루꼴라. 네, 루꼴라 넣고 루꼴라도 심을 거예요. 그래서 네, 안 돼요. 너무 잘 자라요. 잡초에 뽑아버려. 잡초. 네. 근데 사냥이 자라는 농장에서는 뭐가 고민이냐면요. 식물을 심을 데가 없습니다. 그분들이 또 다 드세요. 네. 그래서 그들이 오지 않을 공간을 만들어서 네, 넣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허브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오래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권하는 종 중에 하나가 허브입니다. 왜? 씨앗부터 시작해서 모종 키워내고 자라는 전 과정, 꽃피는 것까지 다 볼 수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거 잎 따서 차 만들기, 이거 따서 비누 만들기, 이거 따서 향 맡기, 요거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 여기 있는 꽃으로 잎으로 눌려 말리면 아파까지. 그래서 허브를 가장 저희는 추가하는 부분에서 권해드리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 식물, 농업이기 때문에 채소, 가수, 화훼뿐만 아니라 동물 자원인지 곤충 자원인지, 작년에 여기 왔을 때는 병아리 농장이 있었는데 조금 키우다가 힘들면 다시 또 농장에서 그걸 받아주겠다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같이 하는 부분. 돼야 돼요. 병아리. 예, 병아리가 순환이 되게 그런 이야기들도 하시고요. 먹어서 그냥 행복하다 즐겁다는 음식 치유라고 봐야 되겠죠. 치유 농업에서는 키워서 마지막 팜파티를 하는 건 오늘 이때까지 수고하셨으니까 저희 한 상 깔았습니다. 맛있게 드십시오가 아니죠. 같이 키운 걸 수확을 하고 같이 세팅을 하고 바깥에 농장 자원, 지금 이 시기에는 장미 이런 것들 컵꽂이하고 바로 앞에 그 메인 센터피스 할 수 있는 거죠. 그거 하고 장식하고 누구는 테이블을 만들고 누군가는 수확한 걸 가지고 샐러드 소스 만들어서 그냥 빵이나 떡에다가 전년도 떡에다가 이렇게 올려 먹어도 괜찮더라고요. 그렇게 활용하는 거. 그리고 세팅하고 나서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키운 거, 우리가 만든 거 가지고 뭔가를 먹자라고 하는 부분까지 가고, 먹어서 몸에 효과가 있어서 내가 다이어트가 됐다. 어우 잘 먹었더니 그 부분은 아닙니다. 네, 그까지 영양 부분까지 이야기하지 않고 씹고 미각 자극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에서 작은 소동물들 치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도 많고 활용할 수 있는 것. 최근 농장에 가보면 닭들이 그냥 닭 말고 특이종 닭들이 많죠. 문양들이 흰애 무슨 애 보면 다들 뭔가 특이해. 뭔가 보면은. 그리고 그 알 나오는 거 이런 것들 활용하고 넣는 부분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서 동물 자원 종류 이러한 것들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하게.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장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단기 한 번밖에 활용이 안 되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농장에서 우리 농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적어 보시는 거. 자, 지금 적어 보실게요 하고 싶네요. 그죠? 네, 왜? 머릿속에는 있는데 이걸 적지 않으면 정리가 안 돼요. 적어보면 목록이 나와요. 적으면 이게 어느 한 계절에 편중되어 있다는 것도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너무 바빠. 너무 바빠서 그걸 할 시간이 없어. 이렇게 되기도 하거든요. 처음 치유농장에 제가 치유농장이다라고 가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5년 전에 6년 전 처음 갔는데,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농장주님께 이렇게 처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생산도 충분하고 이게 6차 산업으로 자리 잡아서 가공, 식품까지 만들어서 판매하고 수익 구조도 요 정도는 된다. 처음에요. 근데 나머지 비수기 때 너무 논다. 그래서 비수기 때 할 수 있는 우리의 주장목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달라, 해달라 라고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후 결과 비교를 하는 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서 2년 정도 딱 지나니까 바로 치유 농장이라고 해서 치유 프로그램을 전문화하는, 체험을 치유로 하는, 교육을 치유로 하는 농장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농장에 가보면 우리는 나는 진짜 누군가의 이런 치유를 해주고 싶어서 치유 프로그램을 만들겠다. 하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미팅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지금 현재 가장 주말 없이 눈꽃 뜰 새 없이 바쁜 농장을 보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 하루 쉬시더라고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특수 목적형으로 차떼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차로, 봉고로 한 번에 여러 명 이런 프로그램. 그리고 주말에는 거기는 가족 단위의 피크닉 형태로 그렇게 해서 그분은 모시는 거예요. 네. 월요일 휴무인데 월요일. 네. 월요일 휴무이기도 한데 그런 경우 보면 하루에 프로그램 3개씩 하시고 막 힘들어서 그런데 잘 되고 자리 잡고 여기가 괜찮다 하면 그 시장도 저는 작은 시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견학 가실 거죠. 네. 전국의 시군센터의 시설 운영자 교육과정, 치유농업사 과정, 그 다음에 그냥 일반 치유농업 과정 이 과정들이 다 견학을 다니시거든요. 그랬을 때 선진견학 그것만 있나요? 무슨 새마을분녀회 무슨 회 그분들이 여기 괜찮다는데 우리도 가보자 뭐 해보자 라고 해서 문을 두드리니까 매일 오전 오후에 그분들이 짬내서라도 해달라 해가지고 밤 프로그램도 하시고 중간 프로그램도 하시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전년도 2년 전에 만난 농장은 너무 바빠서 비수기 때는 쉬실 거예요. 2달. 우리는 충전과 보수 공사 기간으로 2달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겨울에 1, 2월은 쉬실 거래요. 그래서 12월까지 쫙 하고 3월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이지 우리는 비수기 프로그램 필요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셔서 확장에 대한 이야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프로그램이 단체로 너무 많으시니까 제가 그래도 뭔가 확장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족 프로그램 중에서 좀 더 고급화 전략으로 많은 사람을 받아서 내가 이걸 정신이 없게 다치는 게 아니라 입장료 얼마가 아니라 가족 단위로 지금 제가 하나 클릭했는데 3인 가족 85,000원, 4인 가족 10만원 이렇게 딱 입장하는 그러면 몇 팀 안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그 부분들을 만드는 거. 근데 이건 내가 정하는 거예요. 똑같은 주 장목이 있는데 딸기 가지고 저희 3인 가족이 가서 10만원 그냥 쓰고 왔는데 다른 데 가면 15,000원, 2만원이면 충분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또 구성할지를 선택하셔야 돼요. 그에 따라서 마케팅이 달라질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농장에 대한 여러 가지 유형들이 단기인지 장기인지 질문 있는데요. 저희는 포도 주장목이고 포도 농장인데 네. 지역민들과 이제 지역민들이 블랙사파이어, 샤인머스켓, 머스포도, 캔들포도를 하는데 그 포도를 가지고 치유농업이랑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는데 그게 혹시 그 포도 뱅쇼 같은 경우는 그 와인이 들어가거든요. 그게 들어가도 돼요? 와인 조격이나 술이 들어가도 되는지 프로그램에 마셔서 아삭 짱이 아니잖아요. 와인이 좀 날아가죠. 저는 술을 음미하는 것까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현재 제가 또 몇 년 전에 갔던 농장은 술로 대상받으신 농장인데 프로그램을 하시고 거기는 치유 프로그램 달기 전에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 주류 프로그램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서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좀 아쉽더라고요. 아주 많은 술을 한 입씩 먹어봤어요. 쭉쭉쭉이 아니라 그 부분이 우리가 제공하는 게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건 마시는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죠? 근데 포도이고 그걸 가지고 술을 실제 만들고 그거 가지고 활용하는 걸 하면 그 부분 드셔야죠. 제가 아주 오래전인데 20여 년으로 넘어가서 그때 어르신들하고 프로그램을 하는데 포도 따는 거 이게 소근육 작업한다고 포도를 막 따면 한 알 한 알 제일 포도 쌀 때 사가지고 가서 자 씻고 포도를 하나하나 딸게 그러고 설탕을 부었어요. 이것도 발효가 되면은 참 기분이 좋게 만드는 음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감자 캔 거하고 전 부쳐서 마지막 날 먹었는데 절로 노래가 나오셨어요. 그건 술이 아니지만 발효가 됨으로써 요양원 내에 그분들이 술을 전혀 접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도 이렇게 몇 잔 드시니까 기분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마시는 프로그램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활용하고 응용하고 만약에 술을 담그는 걸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걸 나중에 시음하는 거 정도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양을 적절히 조절해야 돼. 컵이 상당히 앙증맞고 예뻐야 돼요. 네, 그 앞 단어만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앙증맞음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항상 어떤 프로그램이든 주의사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알러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 술도 안 맞는 분들은 직접 마시고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아예 심 자체 입에 안 대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래서 미리 그 부분은 주의사항 전달한 후에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포도도 종류를 다르게 해서 나올 때마다 종류 다른 것들도 하고 다양성을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포도 가지고도 다른 거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다양하게 많이 있겠죠. 제가 주장목을 보겠습니다 라고 프로그램을 짤 때 여기 있는 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넣어서 요거 심고 요거 심고 요거 심고 해서 나중에 모둠 심고가 아니라 어느 하나의 몇 가지의 메인이 되어지는 것들을 가지고, 그거 토마토 농장이다 그러면 토마토 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죠? 오이다 하면 오이 가지고 해야 될 거고, 그거 가지고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옥수수가 여기 빨리 심고 뒤에 심고 해도 6개월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옥수수 말린 거, 옥수수 튀기는 거,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옥수수 수염 아니면 잎 이런 거 가지고 구미할 또 겨울에는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다양한 거리들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보고, 그게 아니라 우리는 체험농이라든지 경험농 이런 것들은 연중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목적이 같은 한 가지 가지고 제가 오후 시간에 이야기 드릴게요. 구슬 깨기를 할 건지 아니면 아예 목걸이를 만들 건지 하나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만들 건지. 네, 온몸에 알러지를 갖고 있어요. 모든 것에 뭐 들기름, 들깨, 오이 뭐 이런 야채류에도 굉장한 알러지가 있어서 먹거리도 다 심어서 먹고, 아프신 이제 어머니가 좀 편찮으신데 어머니랑 같이 이제 건강한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얼마 전까지 이제 제가 아는 거는 정도가 이제 요 정도고 당진 살고 있어서 이제 당진 친구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친구가 작년 기준으로 청천농이 되고 이제 당진 성문에 자기 이제 돌아가신 할머니 땅 조그만 데서 그 50통 벌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양봉으로 50통 정도를 이제 열심히 해서 올해부터 꿀 따가지고 이제 잘 팔아서 생활비도 보태고 병원비도 자기도 이제 굉장히 맨날 매일마다 이렇게 그 알러지 주사 같은 걸 직접 이렇게 투여하면서 살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이제 제가 만난 건 작년에 저희 딸기 농장에 이제 벌을 넣을 일이 있어서 벌을 한 통 사가지고 수정벌을 넣어가지고 알게 됐어요. 이 친구가 관리를 해주는데 이 친구가 지금 굉장히 성수기에 꿀을 많이 따야 되는데 그 4월 말 기술센터 당진시 기술센터에 교육받으러 갔다가 그 사이에 전기 합선으로 큰 불이 났어요. 양봉장. 집은 안 탔고요. 다행히 그 양봉장 옆에 이렇게 닭장이 있었는데 닭들도 다 죽었어요. 그리고 청계란 막 키우는 것도. 그래서 이 친구가 첫 꿀을 땄는데 딱 20리터 한 통 나온 거예요. 원래 한 10통씩 나와야지 자기가 이제 한 6개월, 1년간 먹고 사는 그런 월급이 되는데 1년 동안 정말 했던 수고가 다 없어지고 한 통 나왔는데 이 통을 자기가 지금 이걸로 가지고 요만한 양으로 고객한테 팔기도 그래서 저한테 준 거예요. 딸기 시럽이나 딸기 잼 만들 때 이렇게 퀄리티 좋은 걸로 해가지고 유기농으로 만들어 봐라. 근데 저는 좀 이 꿀은 유기농인데 저는 농약을 키워서 딸기를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유기농 제품을 만들기가 너무 언밸런스하고 이 꿀을 딴 정성과 또 농사를 망친 이 속상함을 좀 제가 어떻게 하면 달래줄까 하다가 당진시 양봉협회에다가 제 돈을 주고 15만 원 정도의 가공비를 주고 스틱을 만들었어요. 제가 오늘 사실 다 돌리면서 사주세요 하고 싶은데 그게 이제 요게 제 건 아니에요. 제 건 아닌데 저도 어디 가서 이렇게 제 물건도 잘 이렇게는 안 파는데 이렇게 한 포씩 가져오려 했더니 1,800개밖에 안 나왔어요. 1,812개 나왔거든요. 그러면 12개는 홍보용으로 쓰고 1,800개는 30개씩 60박스가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당진 사람들한테는 강매도 하고 청년 농부 좀 도와주자 하는데 제가 다니는 교육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다 사주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응원에 이렇게 손길로 아까 저기 예산에 계신 대표님이 또 5박스를 주문해 주셨는데 저희가 뭐 한 박스씩이나 아니면 다른 데 홍보해 줄게요 만으로도 괜찮으니까 혹시 그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시면 단톡방에
왜냐면 부끄러우니까. 저한테 와서 또 누가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좋지만 예, 구매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은 연락처랑 성함이랑 남겨주시면 제가 정보 드리고 택배 보내드리거나 배송 드리거나 여기서 교육대에 갖다 달라 하시면 그때 가지고 올게요. 1,800개를 되겠다. 네? 다음 교육 때 가져오시면 아, 네, 그 다음 교육 때 갖다 드릴 수도 있어요. 네네, 아,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사실은 말도 잘하고 어디 가서 판매도 잘할 수 있는데 지인 판매를 거의 절대 안 해요. 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부담 줄까봐. 근데 제가 반장을 맡아서 당진 농부인 지숙이라는 이런 양봉인을 도와줄 건